어,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원의 내용이 아마 다 끝날 거예요. 다 끝나고서 여러분들은 아마 금요일에 볼 수도 있고 테스트를 말이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뭐 휴강을 할 수도 있는데 휴강을 하고 토요일 날 와서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테스트를 한번 볼 거야. 저주권이랑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쌤이 테스트지는 다 만들었는데 그거를 테스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과연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몇 등인지 그렇지? 그걸 한번 조금 의미 있게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유형센만 좀 보면 되겠네, 그치? 그쵸? 유형센 숙제를 좀 봅시다. 유형센 1373 1373 자, 여기부터 대표 유형이랑 그 밑에 문제들을 풀라고 한 문제씩 풀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네요. 거기서 한번 질문을 같이 맞춰봅시다. 불러보세요. 누가 내 뺨을 때릴 사람? 그거 그 보내준 건 봤니? 유라랑 운호랑 그 어디까지 봤어 혹시? 인수분해 다 봤어? 끝까지? 그럼 거의 단 거 같은데? 어디까지 봤어? 아직까지? 유라는 다 봤어요? 좋아.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내용 넘어가시고요. 그럼 보세요. 그 원의 방정식 저번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금 요약을 합시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서요. 오늘 배울 내용들을 조금 넘겨서 풀어볼게. 배워볼게.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원의 방정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고 원의 방정식에는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일반형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서 이것이 원이 될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 원이 될 조건이라는 것. 요 원이 될 조건에 대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얼마?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이 값이 무슨 수여야 한다?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 그럼 이 놈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왜냐면 요 놈이 누구였냐면은 요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에서 여기서 우리가 원의 중심을 따질 때와 반지름을 따질 때 내가 외워달라고 했던 식이 있었어요. 그쵸? 중심은 2분의 마이너스 a, 2분의 마이너스 b였고 반지름이란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2분의 루트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런 식이 분자였거든. 기억나나? 이거 반드시 암기해달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분자, 반지름의 분자에 있는 루트기 때문에 루트 안에는 절대 음수일 수가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그쵸?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0이면 걔는 원이 아니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루트 안의 숫자는 반드시 0보다 클 것이다. 루트 안의 숫자가 지금 얘잖아요. 그쵸? 요 내용 아주 중요하게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봤던 내용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까지 했던 거 기억나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을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원래 원을 하면은 중심 때문에 중심의 좌표 X좌표랑 Y좌표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 R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수가 보통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요. 기억나나요? 그랬는데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는 상황에서는 이 미지수 3개 중에서 다 쓸 필요 없었죠. 뭔가 하나씩 막 대체가 됐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원이 이렇게 접했어. 얘가 X축이래. X축보다 밑에서 접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요 놈을 반지름 R이라고 쓸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중심의 좌표를 뭐라 했더라? X좌표는 알아 몰라. 지금 모르니까 A, 라 쓸 거고요. Y좌표가 얼마죠? 마이너스 R이지. 내려왔잖아, R만큼. 굿. 마이너스 R 쓸 수 있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우리가 요 놈의 원의 방정식을 쓸 때 굉장히 미지수를 하나 줄인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기억이 날란가요? 그쵸? 그리고 Y축도 마찬가지였었어. Y축은 내가 그리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었었죠. 그런 원을 갖다가 내가 얘라고 한번 넣어볼게. 얘라고 한번 넣어보시면 접하고 접하니까 땡땡땡 땡땡땡 했을 때 여기가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 R이랄 거니까 요 놈의 중심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불러볼까? 틀려도 괜찮아 얘들아. 제발 얘기해봐. 알콤말 또 딴 사람. 마이너스 알콤말 또 중심의 좌표요. 우리 반지름 R이랄 거거든. 몇 코마 몇이야? 마이너스 알코마 R이죠. 왜냐면은 R만큼 왼쪽 갔고 위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알코마 R일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요 놈은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R의 제곱 여기는 Y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 R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곳.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그리고 쌤이 여기서 이렇게 X축이랑 Y축이랑 다 접할 때는 이렇게 원의 중심과 원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했었으며 이 각도가 지금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었지 우리? 45도 기억합니까? 그렇죠? 이 각도도 얼마였다 우리가? 45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삼각형이 등장해요? 직각 삼각형인데 이등변이야. 직각 이등변이니까 90도, 45도, 45도여서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인 직각 누가 등장하더라? 삼각형이라는 게 등장을 하더라. 그렇죠? 이런 내용도 쓸 수 있었고요. 또 X축이랑 Y축이 접하는 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면이 있을 수도 있고 4, 4분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다? 중심과 반지름 이런 거를 다 반지름으로 표현해보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됐었죠?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을 하면서 배웠던 총 전반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이제는 요 원이 X축이랑 Y축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직선, X축도 이거 직선이죠, 그렇죠? Y축도 직선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직선이랑 접할 때 또 되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직선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 잘 보자. 자, 원이 일반적인 직선과 어떤 위치 관계 있는지 볼 거야. 그래서 단원명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 필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단원명을 쓰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쓰더라고. 단원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어떠한 원과 어떠한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럼 내가 원을 하나 이렇게 핑 그려볼게. 그렸어? 직선 그릴게요. 뭐 기울기 그냥 양수인 걸로 그려볼게. 그럼 기울기 양수인 게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 그럼 요 원과 직선은 위치 관계가 어때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지. 아, 얘는 안 만나는 상태야. 근데 만나게 한번 그려볼까? 얘는 뭐 하는 상황이지? 한 점에서 접하는 상태지. 아, 얘는 만나지 않는 상태고 않는다 상태고요. 얘는 뭐 하는 상태예요? 접하는 상태죠. 이게 됩니까요? 그리고 또 직선이 더 가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난다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접하는 것도 그렇고 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만나기는 해요. 그렇죠? 만나기는 하는데 그 만나는 느낌이 다르잖아. 여기서는 접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뚫고 지나가면서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느낌이 달라서 우리가 얘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좀 한번 쳐볼게. 해볼게. 자,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단원명이 뭐라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위치 관계예요. 자, 1번, 2번, 3번의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원이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도 내가 좀 체크를 해놓을게요.
얘를 갖다가 중심 A, B라고 좀 둘게. 그리고 요놈의 반지름을 갖다가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R이라고 좀 더 볼게요. 자, 그랬을 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풀어볼 건데,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지 아니면 접하는지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나중에 해볼 건데,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뭐 그림을 맨날 이쁘게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판단을 해볼 건데 그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대입하여 판별식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점과 직선. 내가 이렇게 물결 표현한 것은 뭐라고 표현했더라?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뭘 비교할 거냐면 밑에다 쓰자. 거리와 반지름의 비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입하여 판별식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내용 이렇게 두 가지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각각 내가 1번과 2번 방법으로서 1번 방법을 써가지고 옌지 판단하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2번 방법을 이용해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내가 뭘 볼까요? 대입하여 판별식을 보겠다는 소리예요. 대입. 근데 이거는 외우는 내용이 아니라 듣다 보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나랑 지금 같이 그 당연함을 느꼈으면 좋겠어. 자, 대입하여 판별식을 씁시다. 자, 대입하여 판별식. 자, 대입하여 판별식이 무슨 내용일까? 봐봐. 첫 번째 내용을 볼 건데 이 원과 지금 직선이 어떻게 됐어? 두 점에서 만났지. 두 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예요? 교점이 두 개죠. 아, 이게 뭐라고요? 교점이 두 개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아,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점이 두 개인 상태지. 그러니까 내가 교점을 구해보도록 할게. 자, 요 원의 방정식 요 밑에다 써놓고 갑시다. 중심이 A, B니까 제곱에다가 제곱 R 제곱일 것이고요. 자, 이 직선 뭔지 모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Y는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M, Y절편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N이라 쓸게요. 문자가 너무 많다고 겁먹지 마, 얘들아. 겁먹지 마. 지금 숫자 계산하자는 게 아니야. 생각을 보자는 거야, 생각. 자, 난 지금 뭘 볼 거야? 교점이 두 개인 걸 볼 거지. 교점이 두 개라는 것은 두 개의 그래프식을 갖다가 무슨 립을 해야 되죠? 그쵸, 연립을 해야겠지. 그쵸? 갑자기 몹쓸 개그를 하고 싶었는데 참아야겠다. 연립을 해야겠죠. 연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가 y가 너니까 요 y에다가 이놈 넣어주면 괜찮은 거 맞겠어요? 자, 그러니까 넣어줄게요. 자, 대입해 봅시다. 대입할게요. 그러니까 x-a의 제곱에다가 자, y 대신에 누굴 쓸 거냐면은 mx 플러스 n을 쓸 거니까 mx 플러스 n에다가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되다? r 제곱이 되다. 됐나요? 그냥 대입시킨 것 뿐이죠. 자, 대입을 했다는 것은 이 둘이 같다고 나서 대입을 했다는 것은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이었지. 기억나시죠?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이야. 그러니까 얘의 교점의 x좌표를 찾을 건데 난 그놈의 좌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좌표 몇 개겠어? 두 개겠지. 요놈의 x좌표, 요놈의 x좌표 몇 개야? 두 개일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근이 몇 개겠어?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식을 내가 별표라고 한다면 요 별표의 판별식이 뭐가 되야겠어? 0보다 커야겠네요. 왜요? 왜? 교점이 몇 개니까? 교점이 두 개거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몇 개예요?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 x좌표 몇 개 나오니? 이거랑 이거 x좌표니까 몇 개 나와요? 두 개죠? 그것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썼을 때 뭐가 나올 것이다? 0보다 크다고 써야 될 것이다. 됐나요? 여러분 이거 식 지금 겁먹지 마세요. 문제에서 A도 그렇고 M도 그렇고 N이랑 B, R 다 숫자로 나오게 될 거야. 알겠니?
지금은 다 쌤이 문자로 썼으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무슨 상황이지? 접하는 상태지. 접하는 상태니까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 됩니까? 맞아용? 네, 그러니까 저 별표식, 교점을 구하는 식이 요 놈인데 요 놈의 교점이 몇 개라고요 지금? 교점이 한 개지. 근데 이 식 잘 째려봐봐라잉. 이거 제곱 잘 해주시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맞나요? 맞아요. 2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무조건 몇 개입니까? 2차 방정식 무조건 근 몇 개야? 무조건 두 개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 중근. 아, 잘 안 돼. 서로 다른 두 허근. 무조건 두 개죠. 근데 여긴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럼 x값 몇 개 나오겠어? 한 개 나오겠지. 왜 한 개일까? 얘가 무슨 근이라서? 중근이라서. 따라서 판별식 d가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 쓸 때, 요 괄호에다가 쓸 때 다 똑같은 말 쓰시면서 교점이 한 개, 교점의 x좌표도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조금 적어주면 더 이해가 편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알지. 그 다음 마지막이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점이 어때요?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죠?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 별표라는 것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하겠지. 그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0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는 거 맞겠니? 이해가 되겠어요? 왜? 교점의 개수가 빵개고. 그러니까 x값,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없어야 되니까. 쌤 이건 없는 게 아니라 허수로 있는 거 아닌가요? 허수라는 건 실제 존재해야 안 해? 안 하는 거니까 없다고 쓰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와 누구의 위치 관계를 볼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볼 수가 있다고요. 되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은 첫 번째 대입하여 판별식식을 본 것이고 지금 볼 내용은 두 번째 누구를 볼 거냐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야. 그 거리와 vs 누구를 비교? 반지름. 얘를 갖다가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잘 봅시다. 첫 번째 경우를 먼저 보자. 첫 번째 경우. 똑같이 이 그림에서 첫 번째 경우. 점과 직선이니까 이 직선은 당연히 요거겠지. 요거. mx 플러스 n 얘겠지? 자, 이 직선이랑 여기 점이란 말이 나왔어. 이 점이 누굴까? 원에 있는 점이겠지. 어떤 점이 이게? 중심. 그치? 중심. 원의 가장 대표적인 점이 중심 아니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 콱 알아버리면 아 얘를 기준으로 반지름 R만큼이구나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자 다시 여기 있는 점이 누구라고요? 원의 중심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확인해 보자 얘들아.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났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교할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요? 수직거리였지. 그치? 그게 이만큼이거든. 근데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삥 가서 이게 반지름 아니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큽니까? 아니면 반지름이 큽니까? 반지름이 크지. 자, 내가 뭘 비교해달라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해본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검은색. 그렇죠? 반지름은 파란색이잖아. 이해됐니? 아,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크다라는 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씁시다. 자,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는 식이잖아요. 그쵸?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씁시다. 점과 직선이니까 내가 일반형 표현한 거다.
자, 점직거를 쓰시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들어가겠죠? 자, 어디랑 비교할 거냐면 중심인 a, b랑 비교할 거니까 a랑 b 넣는 거 맞니?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ma 빼기 b 플러스 n 절대값이 될 거예요. 됐어요? 그것과 반지름을 비교할 건데 지금 첫 번째는 반지름이 더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얘를 쓰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지금 두 번째 뭐하고 있는 상황이지 둘이? 접하고 있지. 접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것일 거고 접하는 거니까 얘들아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얘일 것이고 반지름도 파란색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점직거와 반지름이 둘이 비교했을 때 어때요? 둘이 어때요? 같은 거 맞니? 더우면 운우야 잠깐 열어. 잠깐만. 둘이 같은 거 보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점직거를 썼던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의 ma 마이너스 b 플러스 n 얘랑 반지름이 같을 거라고요. 그럼 뭐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될지 확인 좀 해볼까요? 세 번째는 직선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나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검은색이 거리가 되겠지? 걔랑 반지름이랑 비교할게. 그러면은 반지름이 더 크냐 작냐? 반지름의 길이가 더 작죠?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작다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얘들아 듣다 보면은 봐봐. 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왜 요 두 가지를 써야 되나요? 요 왜 두 가지를 써야 되나요?는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을 둬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 교점이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그렇겠군. 그러니까 판별식이 당연히 근의 개수니까. 그렇죠? 당연한 걸 거고요. 그 다음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야 되는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두 점에서 만날 때와 접할 때와 만나지 않을 때가 각각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지. 그쵸?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요약 정리할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절대 요딴 식, 요런 식들, 요러한 식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러한 식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니? 복잡하잖아. 그렇지. 난 이걸 외우라고 여러분들한테 쓰고 싶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건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고 암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가 있을 거야. 원이 있고 직선이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치 관계라는 것은 얘네가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그럼 만난다면 두 점에서 만나느냐? 접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니까 그걸 따질 때는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판별식, 대입해서 판별식 얘기.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 즉 어떤 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정도까지만 외우시고 얘를 알았다면 판별식을 쓸 거니까 잠깐만 교점이 두 개네? 그럼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크고요. 교점이 하나네? 그럼 중근이네? 교점이 없네? 그러면 허근이겠지 뭐. 얘는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 2차 방정식 2차 함수 했었잖아. 그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는 어떻게 하지? 잠깐만 점과 직선 사이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죠. 그쵸? 그려보니까 딱 요 접할 때가 딱 기준이 될 것 같아. 접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같지. 그러니까 둘이 같을 것이고 만나지 말라고? 만나지 마니까 직선이 더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져버렸지. 그러니까 반지름보다 커져버렸다. 외우지 않아도 그림 하나 그려놓고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야. 괜찮겠니? 선생님 결국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을 노력해봐. 맨날 다 외우려 하지 말고 나중에 헷갈려지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교점이 두 개인 것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더 길겠구나. 너무 당연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합시다. 정리해 보세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걔밖에 없죠. 그렇죠? 페이지 넘겨서 365를 보세요. 365. 개념센 365쪽. 365쪽.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어떻게 활용이 되나? 숫자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확인해 볼게. 자, 문제 첫 번째. 자, 저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대요. 그때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어. 자, 원은 얘들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로 딱 나와 있죠. 그쵸? 나와 있어요. 근데 직선을 봤더니 직선은 얘들아 기울기는 얼마지? 3인데 y절편이 k로서 아직 값을 모르지.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저 직선이 막 바뀔 수 있다는 거 느낌 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과연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을 때 각각 어떻게 k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첫 번째가 대입하여 판별식, 두 번째가 뭐였죠? 점짓거 vs 반지름, 그치? 점짓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대입하여 판별식으로 써볼게. 대입하여 판별식. 자,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난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x제곱에다가 3x 플러스 k라는 걸 갖다 이렇게 제곱해주는 식이 교점을 구하는 식 맞나요? 자, 이제 판별식 씁시다. 근데 전기를 좀 해줘야겠네. 그러니까 9x제곱 때문에 10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6kx에다가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 맞아요? 판별식 가자. b' 제곱 갈게요. 짝수니까. 그치?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c니까 10k 제곱 플러스 10을 쓰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교점이 몇 개? 두 개지. x좌표 몇 개? 두 개니까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되냐?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k제곱 넘어가면은 10k제곱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k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됩니까 여기? 됩니까? 되면 끄덕. 병현이 돼 안 돼?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접할 거지. 접할 거니까 얘들아 또 할 필요 없이 접하는 거는 얘랑 궁극적인 차이가 뭐야? 판별식 했을 때 0 나와야 되죠. 근데 판별식이 누구였니? 얘였잖아. 맞아요. 얘가 D였거든. D 판별식. 그러니까 써보시면 마이너스 K제곱 이거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이니까 너가 0 될 거예요. 따라서 K제곱이 얼마야? 10. 그러니까 K가 얼마?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이 가능해요. 됐슈? 됐슈? 세 번째. 만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판별식이 뭐가 될 겁니까? 0보다 작겠죠. 근데 판별식은 너였으니까 판별식 얘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가 돼서 K제곱이 1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놈을 풀어주시면 K는 루트 10보다 크거나 K는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네.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할게. 답은 이제 끝났어. 문제는 이렇게만 풀면 되는데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얘들아 원이 있어요.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지금 y는 3x 플러스 k라는 직선이잖아 지금. 그럼 봐봐. 기울기 3짜리니까 기울기 3짜리로 좀 그려볼게. 이렇게. 안돼 접하는 겁니다. 소리. 근데 접하는 게 여기만 있을까? 기울기 3짜리가. 이쪽에서도 접할 수 있지. 여기도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나요? 평행. 괜찮겠니? 네. 접하는 직선이 몇 개예요? 두 개지. 그러니까 아까 접한다 할 때 K값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요 놈이 위에 있으니까 K값 어떻겠어? 더 크겠죠? K는 뭐니까? Y절편이잖아요. 그렇죠? Y절편.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직선의 식이 누가 되냐면 3x 플러스 루트 10이 되고요. 밑에 있는 식이 Y는 3x 마이너스 루트 10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요 첫 번째에서 구했던 서로 다른 두 점.
자, 이거 판별식 0보다 큰 거였으니까 얘가 지금 교점이 2개인 상태야. 교점이 2개인 상태야. 그때는 K 값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교점이 2개인 것은 K 값이 루트 10인 거랑 마이너스 루트 10인 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이러한 직선들이 나오겠지. 이런 거.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요 범위에 해당하는 직선. y는 3x 플러스 k. k 값이 어디?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루트 10까지. 이러한 범위가 될 거라고. 괜찮겠니? 이러한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교점이 어때요? 없는 거지. 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때 k 값은 루트 1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작은 거니까 직선이 요런 거거든요. 이런 교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런 게 얘가 y는 3x 플러스 k 같은 직선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답 여러분들이 얘만 풀어서 1번의 답은 너고요. 2번의 답은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써서 얘고요. 3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써가지고 얘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 그림을 쌤이 한번 그려본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됨? 네, 적고 넘어가세요. 다음 뒤에 넘겨서 대표 유형 132번. 132번. 방금은 내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대입하여 판별식이라는 관점으로 풀었고요. 이제는 대입하여 판별식이 아니라 뭘로 풀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뭐 있니, 은호야? 그렇지.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죠? 걔 해볼게요. 자, 요 원을 잘 째려보세요. 아야, 뭐지? 이 원을 잘 째려봐봐. 일반형이지? 중심 판단해보자. 중심 얼마죠? 저것도 완전 제곱식 갖고 있으면 혼난다. 그렇지. 마이너스 2, 1이죠. 반지름은요. 2분의 루트에다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시니까 이게 돼서 반지름 1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시. 오늘 아까 처음 복습할 때 썼었지 공식. 아직도 못 외웠다면 다시 외우시고, 까먹었다면 다시 외우시고. 알겠죠? 알아도 다시 보세요. 알았죠? 언제 까먹을지 몰라. 까먹는 건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원래 사람은 까먹어요. 쌤도 안 쓰면 까먹어요. 진짜 까먹었어, 쌤 옛날에.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가서 1학년 때 열심히 과외하고 살다가 쌤도 군대를 갔다 왔지 않았겠니? 그치? 군대 동안 2년 동안 쌤 때는 22개월이었거든? 지금은 18개월인데? 아무튼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과외하려고 하니까
이런 세상에 공식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나도 다시 외운 거야. 알겠죠? 여러분도 다시 하시면 돼요. 까먹었어도. 자, 하자. 근데 요 놈과 이제 직선 누구냐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이야. 얘네가 만나도록 하랬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만나는 게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나서 접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즉, 요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라는 얘기는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뭐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치, 한 점, 접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겠지? 맞겠니? 그쵸? 그러니까 나는 점직거 방식 가봅시다. 중심이 너고요. 얘가 직선이야. 그러니까 점직거를 쓰시면 제곱의 루트 쓸 거니까 루트의 2겠죠? 그리고 이 점을 여기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절대값. 얘가 점과 직선 사이,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 거리 맞니? 그건데 우리는 그것이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야 돼? 얘 같은 경우 접하는 경우는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거리가 어때요? 여기 봐라. 자꾸 왜 책을 의지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어때요? 접하는 건 같은 거지. 맞아. 얘 같은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반지름이 더 크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반지름 1이랑 비교했을 때 같아도 괜찮고 맞니? 그리고 반지름이 더 큰 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더 큰 것도 괜찮고요. 같은 것도 괜찮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네. 됐어. 그러니까 얘를 풉시다. 그러니까 저 식은 k-1의 절대값이 루트 2 넘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쪽이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해가 모이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모이는 거 아닙니까? k-1 이곳은 해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굴 기준으로 모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같은 게 지금 루트 2지. 절대값이 루트 2인 거니까 그 절대값 하기 전에는 루트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랬죠? 이제 절대값 쪽이 작은 건 뭐라고요? 해가 모인다고요. 얘를 풀 거니까 얘는 k값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거나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k값의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게 정답 끝이에요. 됐어요? 자, 여러분 나 다시 설명할게. 혹시 이거 해가 모인다 갈라진다 또 헷갈릴까 봐 다시 설명할 거야. x제곱이 10보다 작아요. 그러면 x제곱 이쪽이 작잖아. 문자가 있는 쪽이 작다고. 그럼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인다고요. 해가 모인다고요. 그럼 누굴 기준으로 모일 거냐면 얘랑 같은 놈. x제곱이 얼마인 거? 10인 놈 기준으로 모일 거야. 그럼 x제곱이 10인 것은 x가 누가 있죠? 풀마 루트 10이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이랑 루트 10을 쓸 건데 해가 모일 거니까 이렇게 사이로 모인다 쓰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x제곱이 이번엔 1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여기는 문자 쪽이 크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갈라져야 모여요? 갈라질 거야. 됐어? 어떤 놈 기준으로 갈라져? 얘랑 같은 것 기준. 그러니까 x제곱이 10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10이랑 마이너스 루트 10이 기준이겠죠? 해가 갈라질 거니까 x는 루트 1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갈라진다고요. 이거 머릿속에서 수직선 그리시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또 마찬가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여기도 절대값 쓴 거. 얘 가지고 다시 해볼게. k-1의 절대값이 2보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얘도 마찬가지야. 문자 쪽이 어때? 문자 쪽이 작지? 그러면 얘도 문자 쪽이 작았으니까 해가 어떻게 됐어? 모였지? 그러니까 얘도 해가 모일 거예요. 그럼 그놈이 어떤 놈 기준으로 모이냐면 둘이 어떤 거? 같은 거. 그러니까 k-1의 절대값이 루트 2인 것은 k-1이 누구일 수 있겠어?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루트 2일 수도 있는 거 맞냐?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2인 것과 마이너스 루트 2인 것 기준으로 모일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K값 구하고 싶다면 1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했던 거대로 쓰시면 되고 이번엔 K-1의 절대값이 여기 루트 2보다 이번엔 크다고 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문자가 컸으니까 문자 쪽이 컸으니까 해가 갈라진 것처럼 얘도 어떻게 생각해 준다고요? 문자 쪽이 크지? 그쵸? 문자 쪽이 커요.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그럼 어떤 놈 기준으로 갈라진다? 둘이 같은 거. 그러니까 K-1이 루트 2보다 크게 갈라질 수도 있고 K-1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게 갈라질 수도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풀어주면 K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K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같이 적어 놓읍시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 문제만 더 보고 쉬자. 티슈 티슈 자, 마지막 내용을 정리 한 번만 살짝 하고 쉽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답은 여전히 잘 안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졸지 않고 열심히 들으려고 해줘서 항상 고맙네. 갑자기 왜 감수성이 높아졌지? 뭐 그렇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고, 화이팅 하자고, 뭐 그런 의미야. 수학이란 건 얘들아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계속 해야지 언젠간 늘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영어 단어처럼 조금 공부해놓고 성적 안 오름 나는 수학 못함 이러면은 답이 없어.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짝만 더 볼 건데 봐봐.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잖아. 그럼 봐봐. 교점이 있는 게 재밌을까? 교점이 없는 게 재밌을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는 것은 원과 직선의 위치 서로의 관계를 보려면 만나는 게 좀 더 재밌겠어? 아니면 만나지 않는 게 재밌겠어? 만나는 게 재밌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나랑 준영이랑 관계가 어때? 라고 했을 때 나랑 준영이랑 생판 모르는 남이야.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나랑 얘랑 뭔가 아는 게 겹치는 게 있어. 그럼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겠지. 뭘 공유해? 누가 공통으로 누구를 알아?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비슷한 얘기처럼 예를 든 거야. 지금 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직선이라는 게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직선을 갖다가 그냥 y는 mx 플러스 n. 뭐 왜 맨날 표준형 쓰나요? 그냥 내 맘이야. 상관없어. 직선이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랬을 때 요 생기는 요 두 개의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 그러죠. 맞나요? 그래주면 얘들아 여기 저 A, B의 선분을 보시면 이만큼을 보시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중학교 때 한 글자로 현이라 했던 거 기억나냐? 요 A, B라는 것은 이름이 현이거든요. 현. 그리고 이 A, B를 연결한 요 둥근 놈을 뭐라 그랬더라? 호호호.
호라 했었죠. 호. 기억납니까? 중학교 내용이에요. 호라고 했었어요. 현이라는 건 직선이고요. 선분이고 호라는 것은 저 곡선의 길이가 될 거야. 호호호. 자, 그랬을 때 호랑 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싶은 것은 요 현의 길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어요. 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얼만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거든. 이 현의 길이를 구할 땐 반드시 어떻게 구하냐면 반띵 곱하기 2로 배울 거예요. 현의 길이는 절대 이거를 한 번에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띵 한다고요? 반띵한 길이에다가 2배를 할 거라고. 지금 뭔 헛소리, 당연한 얘기 아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봐봐. 이 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얘들아, 이게 원이잖아요. 그쵸? 자, 원이니까 내가 반지름을 체크할 거야. 그럼 반지름을 체크할 거니까 중심에서 원 위의 점으로 연결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워주면 반지름 맞니? R. 너도 반지름 맞니? R. 그럼 얘들아, 삼각형 OAB 보여요? OAB 보여요? 뭔 삼각형이죠? 그치? 삼각형 OAB는요. 이등변이에요. 얘들아, 이등변 나오면 뭐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냐? 수선 내리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수선 내릴 거예요. 내려주시면 이 이등변이잖아.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그치, 같지. 반띵 되는 거 맞아요? 알고 있죠?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가 인지상정이라고? 수선의 발 내리는 게, 이거 내가 지은 게 아니야, 얘들아. 수학 문제 풀려면 이 정도 상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선의 발 내리면 뭐가 돼? 길이가 2등분 되죠? 보입니까? 이거 알고 계시죠?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합동이 될 거야. 맞나? 네. 그러니까 A, B라는 현의 길이를 구할 때 나는 반띵 곱하기 1했는데 그 반띵이 누구냐면 이 길이가 된다는 소리야. 되겠어? 그럼 저 반띵을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해보면 괜찮겠다. 너는 반지름이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은 요 B금이거든. 근데 이 길이가 뭐야? 너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얘가 바로 원의 중심과 누구 사이의 거리라고요? 직선 사이의 뭐라고? 거리라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요 갈색 요만큼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반지름 숫자 나왔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도 나왔으니까 이 직각이란 걸 이용해서 뭘 이용해주면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오는 거 맞냐?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할 거라는 게 핵심이야. 알겠니? 알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뭘 내린다고요? 수선의 발. 원의 중심에서 뭘 내린다고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리고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의 길이는 누가 된다고요?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좀 이따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요놈의 직선을 L이라고 할게. 그냥 이번엔 식이 필요가 없거든. L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원 위의 점. 자, 지금 상황 설정이 그런 거예요. 상황 설정이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원 위의 점. 원 위니까 얘들아 원 둘레에 있는 점이겠지? 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뭐가 되래요? 최대. 그리고 최소인 것을 구하여라 그런 거야. 그럼 얘들아
거리라는 것은 수학에서 거리는 항상 무슨 거리랬지? 제일 짧은 거리지. 만약에 원 위의 점이 얘였다고 쳐볼게. 이 원 위의 점이죠, 그쵸? 얘였다고 쳐볼게. 그럼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무슨 발의 길이? 수선의 발 내린 그 길이겠죠. 왜냐면 제일 짧아야 되니까 수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되게 딱 내려보시면 이게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리지. 맞냐? 그쵸? 원 위의 점이 만약에 너라면 그놈의 거리는 이만큼일 거라고. 됐니? 근데 그 거리에 제일 큰 값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을 구하래. 자, 내가 그린 건 얘거든. 얘보다 얘들아 더 짧게 만들 수 있지. 요 길이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 점은 대충 어디쯤 있으면 되겠어? 한 이쯤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이 거리가 제일 짧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요? 니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봅시다. 수직이지. 그럼 내가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가 그릴게. 아니야, 여기 따라가. 직관으로 가자. 이 직선을, 요 L이란 직선을 이 방향 있지, 이 방향. 이 수직된 방향. 이거대로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가는 소리가 아니야. 이 직선을 이렇게 가는 소리가 아니라 요놈이랑 똑같이 계속 수직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거야. 그러다 보면 딱 요 점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접하는 거 맞겠냐? 접하는 거 맞겠어요? 이해가 되겠니? 접할 거야. 오, 그러니까 거리가 최소이려면 원 위의 점에서 내가 이 점이 지금 거리가 최소인 점인데 이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요런 아이디어를 가져가겠다는 소리야. 요 원 위의 점은 점이 계속 움직이지만 원의 중심은 바뀌어 안 바뀌어? 잠깐만, 원의 중심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내가 먼저 길이를 구해. 뭘로 구하면 되겠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 놓고 이만큼의 길이. 누구야? 반지름을 빼주면 돼요. 여긴 무슨 길이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길이. 거리. 자, D가 누구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고요. 저 R은 뭐예요, 지금? 그렇지, 반지름. 그러니까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만큼만 빠진 그놈의 길이. 얘가 이제 D-R이겠지. 맞니? 그래서 D-R이 바로 최소값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최대값, 거리가 제일 길다는 것은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연결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만큼 더 멀리 가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로? 쭉 갔을 때 이 점을 칠해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이 D 되는 거 맞니? 왜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요. 그리고 요 놈이 또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때 최대값은 직선과 중심까지 거리 D를 구한 다음에 얼마만큼만 더 가주면 된다? 반지름만큼만 더 가주면 된다라고 해서 D 플러스 R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겠니? 괜찮겠어요? 네, 이 두 가지 내용만 지금 그 센 책에다가 필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가 133번이고 134번 문제가 있는데 센에다 필기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원과 직선 사이 거리 위치 관계 필기했었지? 그 뒤 연장선에다가 필기해 두세요. 아셨습니까? 오늘 잠깐만 저거 네모칸 하나 눌러줄래? 영상 꺼주라.